올라 todo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바른 스페인어 스텝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강에서 알파벳 읽는 방법을 배웠죠? 스페인어 알파벳 읽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왜죠? 알파벳이 영어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어에 익숙해서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파벳이 영어랑 유사한 점은요,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영어하고 비슷해서 혼란해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2강에서는요. 이번에는 mucho gusto,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주어도 배울 거고 그리고 동사 활용하는 것도 배울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강좌에서 배웠던 1강을 꼭 복습 열심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2강도 열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알파벳 읽는 방법, 발음을 배웠으니까요. 자,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올라 이렇게 읽죠. 올라 왜냐고요? 앞에 있는 아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묵음이기 때문에 올라 올라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화 꿀팁이 있다면요. 올라라고 하는 인사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스페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던데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올라 올라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 들으면 똑같이 올라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라 이외의 인사말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인사는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Buenos días Buenos días. 자, 아침에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침 인사 어떻게 읽는다고요? Hola, buenos días.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점심 인사는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Buenas tardes. 되겠죠? Buenas tardes. 쉽죠? 자, 그리고 저녁 인사는요, Buenas noches. 자, 밤에 하는 인사니까요, 당연히 잘 자요 라고 할 때도 Buenas noches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인사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 배울 때 하는 것처럼 hello 뒤에다 good morning 붙이는 것처럼 Hola, buenos días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꼭 조증으로 톤을 솔로 높여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우리는 이제 모노톤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어를 읽을 때는요, 띄어읽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가방에 이렇게 띄어 읽었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따로 띄어 읽는 언어가 아니라 연음을 살리는 언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번씩만 더 읽어볼게요. Hola, buenos días. Hola, buenas tardes. Hola, buenas noches.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Buenos días 그리고 Buenas tardes 라고 되어 있는데 Buenos, buenas 우리 앞에 배웠던 명사의 성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dia, 영어의 day에 해당하는 이 날, 하루, 낮에 해당하는 애는 남성형이라서 그렇고요. tarde, noche 이거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buenas, buena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인사도 한번 볼게요. adios. 자, 우리 강세도 배웠죠. 여기 위에 틸데 표시가 있는데 여기 틸데 표시가 있는 모음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옛날에 TV 보면서 모나리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디오스 이것보다는 아디오스라고 읽어줘야 이 강세가 맞다라는 거죠. 안녕 잘 가요 라고 할 때 아디오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뭐 피겨스케이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은퇴를 할 때에 결정했던 곡 이름이요. 아디오스 노니노라는 곡입니다. 노니노요 잘 가세요 라는 뜻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곡가가 글을 썼을 때 그 아디오스 헤어짐
작별을 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도 그 곡을 마지막 은퇴 무대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디오스 이제 기억하기 쉽겠죠. 자, 그리고요. 차오, 차오, 차오.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스페인어가 중국어 같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차오 스페인어 맞고요. 이렇게 뭐 영어에 바이 바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녕 잘 가 라고 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자, 발음은 차오인데 정확하게는 차오도 아니고 짜오도 아닌 요 사이 발음을 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어로 독음을 쓰기가 어렵지만 짜오, 차오 요 사이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짜오, 짜오, 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나중에 스페인 가셨을 때에 써볼 수 있겠죠. 아디오스, 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사 이제 헤어질 때 잘 가 말고 우리 또 만나요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요. Nos vemos 우리 또 보자 라는 뜻이에요. Nos vemos, nos vemo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asta pronto. 자, 두 번째 거는요. Hasta luego. 자, 마지막 거는요. Hasta mañana. 자, 아직도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죠? 아스타를 보고 하스타라고 읽으신 분 있을까요? 스페인어의 흐 소리를 내는 건 J하고 G의 특수 케이스에서 이제 히 발음만 그렇게 흐 소리가 났었죠. 아스타, 루에고, 아스타 이렇게 프론토 할 때 나오는 아스타는요.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바꾼다면 until에 해당하는 뭐뭐까지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pronto, soon에 해당하는 거라서 곧까지, 그러니까 곧 만나요. luego, later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중에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요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mañana, 요 발음을 어려워 마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발음은 얘가 냐라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냐나, 마냐나 발음 다 되시죠? 아스타 마냐나. 자, 아스타 until 뒤에 마냐나 뭘까요? 마냐나 내일이란 뜻입니다. 내일 만나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nos vemos 뒤에다가도 mañana를 붙이면 nos vemos mañana, chao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Hasta pronto, hasta luego, hasta mañana. 자, 인사, 헤어질 때 하는 거 어떻게 하신지 아시겠죠? 자, 요건 기본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인사가 되지 않을까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인사를 배웠으니까요. 이번에는 안부 인사를 배워볼 차례인데요. 안부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에 어머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들. 이제 스페인어권에서는 만나면 Hey, what's up? 하는 것처럼 어떻게 지내? 라는 표현을 항상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법을 다 배우고 이 표현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한 5가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안부 인사 표현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배워보고 익혀보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지내세요? 보시면 존칭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지내? 비존칭. 스페인어에는 반말과 존댓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스페인어권에는 다 그냥 반말할 것 같았는데 반말도 있고 존댓말도 있다는 사실 되게 놀랍죠. 한국처럼 연장자라고 해서 다 존댓말을 쓰는 건 아니고요. 비즈니스 관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쓰고요. 그리고 친한 사이에는 연장자라고 해도 서로 반말이라고 하는 그 인칭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Cómo está usted? 한번 읽어볼까요? ¿Cómo está usted? 그렇죠. 여러분들 usted 이거 읽을 때 usted 하고 드가 남으면 안 돼요. 왜요? 강세 읽기에서 배웠죠. 마지막에 있는 여기 이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usted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답할 때는요. 네, 잘 지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bien, bien 간단하죠. bien, 좋아요 라는
굿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고마워요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Bien, gracias. Bien, gracias. 자,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Cómo está usted? Bien, gracias. 그렇죠. 자, 존댓말로 물어보는 표현은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친한 사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요. ¿Cómo estás? 자, 아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요. 스 하고 여기에 s가 붙어 있죠. ¿Cómo estás? 자, 이 표현이 영어의 you에 해당할 때 쓰는 비동사라서 그런데요. 자세한 문법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주 잘 지내요 라는 표현 muy bien, muy bien 이라고 합니다. bien이 뭐라고요? good이라고 했죠. muy 뭐겠어요? very good 할 때 쓰는 very에 해당하는 표현이 mo이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muy bien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Cómo estás? Muy bien. 자, 간단하죠? Muy bien. 자, 어디든지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qué tal? 같은 표현은요. 자,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이 비존칭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뭐 영어에서 What's up? 이렇게 쓸 때처럼 ¿qué tal? ¿qué tal? 이라고 쓰는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는 21개국이에요. 스페인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중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이 20여 개 국가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쓰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como anda 이렇게 como anda. 자, 요거를 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걷니? 라는 뜻이거든요. 안다, 걷다라는 뜻인데 como anda, 어떻게 걷고 있냐? 라는 뜻이니까 잘 걸어 다니니, 잘 지내니? 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 있겠죠. 이제 멕시코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콜롬비아에 가면 깨아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이제 직역하면 뭐가 있어? 라는 뜻인데 그쪽 동네에서는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다른 표현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인사 표현인데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표현. 이번 단원의 첫 제목이기도 했죠. mucho gusto. 이게 무슨 말이면요. gusto 하면 은총, 기쁨, 기호 이런 뜻이 있는데 많은 기쁨 이렇게 됐을 때 만나서 반갑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여러분들 우리 2강에서 만나서 반가워요. mucho gusto. 자, 여러분들도 mucho gusto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encantado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encantado.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남자면 만나서 반가워요. mucho gusto, encantado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자면요. 여자일 때는 encantada 라고 encantada 라고 여성형으로 해주셔야 돼요. 반가운 본인이 여자일 때는 encantada 남자일 때는 encantado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 사람이 만나서 반가워요, mucho gusto 또는 encantado라고 했을 때 저도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는 igualmente 어떻게 읽나요? igualmente. 자, 여기 앞에 있는 I가 나온 거 우린 더 이상 I라고 읽을지 E라고 읽을지 고민하지 않죠. 스페인어는 무조건 E라고 읽으니까요. igualmente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데 식당 가서 누가 친구가 주문하고 나도 저도요 라고 하고 싶을 때 igualmente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나도요 이런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감사 표현. 자, 쿠션 용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런 표현들을 항상 한단 말이죠. 근데 가끔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치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잘 안 하고 뭔가 이제 호의를 베풀어도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인어권에서는 조금만 고마워도 고마워요, 또 미안해도 미안해요 라는 말을 잘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무례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gracias 라고 아까 배웠죠, 우리가. gracias. 자, 근데 요 gracias를 할 때 스페인은 이제 상시옷을 약간 이제 물면서 발음을 해요. gracias, gracias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중남미에서는 gracias, gracias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어의 번데기 발음하는 것처럼 gracias 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많이, 대단히, 고마워요 이런 것들 붙이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어떻게 한다고요? muchas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한번 말해볼게요. muchas gracias. 네,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뭐,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이런 표현을 말할 때는요, de nada, de nada 라고 해요.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de nada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과할 때, 미안하다라고 할 때는 lo siento, lo siento, lo siento, 미안합니다 라는 뜻. 실례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perdón, perdón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 대나다도 꼭 누가 고맙다라고 했을 때 써보시길 바라고요. 미안해요 라는 말은 꼭 해줘야겠죠. Lo siento, perdón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발음을 배우고 강세를 익히고 명사의 성수를 지난 강좌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인사 표현을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사실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발음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복습을 한 거고요.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리고 핵심 포인트, 이번 강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인칭 대명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에도 나, 너, 그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다 처음에 잘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할 때도 나는 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을까라고 아무리 궁리를 해봤지만 이것은 뭐 어떻게 연상작용을 해서 외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더 연습을 해서 기억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1인칭 단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를 뜻하죠. 요라고 합니다. 요. 나는 뭐라고요? 요. 네, 이렇게 랩하듯이 뭐 힙합처럼 하셔도 되고 요. 이게 바로 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너라고 할 때 너는요. 바로 뭐라고요? 뚜입니다. 뚜. 너 할 때 뚜.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우리가 또 배우는데 요렇게 뚜라고 여기에는 우에는 틸데가 없는 강세 표현이 없는 게 있어요. 이건 너의에 해당하는 소유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틸데가 있는 거 기억하시려면 친구한테 너라고 삿대질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포인트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뚜라고 하는 게 너입니다. 자, 3인칭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스페인어에서 3인칭은 존댓말을 할 때도 씁니다. 당신. 당신은 어떤 건가요? 너라고 할 때랑 당신 이렇게 얘기할 때랑 너라고 하는 건 반말이고요. 당신이라고 하는 건 존댓말인데요. 물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2인칭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인칭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이 존칭의 의미는 스페인어에서는 3인칭으로 취급합니다. 당신이라는 표현. 존댓말은 3인칭, 동사 변화를 함께 합니다. 자, 요 usted 이라고 읽는 당신은요,
줄이면 큰 U를 쓰고 D를 쓰고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읽는 건 말씀드렸죠. usted, usted 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L, L. 그런데 요 L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L, 라. 자, 스페인어에는 명사, 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는 더라는 관사가 붙는데 남성형 앞에는 다 L을 붙이고요. 여성형 앞에는 라를 붙여요. 네, 여기에는 점이 없고 여기에는 점이 있죠. 점이 있는 건 뭐라고요? 얘는 그라는 영어의 he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 더 역할을 하는 L과 그의 역할을 하는 L을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그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어떻게 읽을까요? 자, L이 두 개가 있어요. A라고 했는데 잘 읽는 방법은 얘를 Y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에야인데 그냥 한국어 발음으로 에야라고 하면 발음이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 입을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스마일 할 때 찢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에이지야라고 해주시면 발음이 조금 더 비슷해져요. 이 발음은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에이야, 에이야. 다 되시죠? 자, 그리고요. 1인칭의 복수 뭐가 되나요? 우리들이라는. 우리들 너무 길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nosotros. 한 번 더 읽어볼게요. nosotros. 네. 그런데 여기 대시 표시가 있고 as라고 붙어 있는 건 도대체 뭐죠? 자, 뭐냐면요. 스페인어는 언어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언어예요. 우리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만약에 후안도 있고 호리헤도 있고 이렇게 세르히오도 있고 다 남자들만 있을 때는 우리들이 nosotros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자끼리만 있다라고 하면 까르멘, 뭐 마르셀라, 마리솔 다 여자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nosotra스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nosotras.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여자들이다 라고 할 때 알려줘야 돼요. nosotras.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분들이 남자다 라고 하면 평생 우리들이라고 nosotras를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본인의 성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시면 바꾸신다면 이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은 계속 nosotros라고 써요. 왜냐하면 우리들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에 남자만 있을 땐 당연히 nosotros. 남녀가 같이 있을 때도 nosotros. 다 여자일 때만 nosotras.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만 스페인어를 배우는 여자분들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이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여자분들만 nosotras 우리 중에 다 여자만 있을 때는 써야 되는구나 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인칭의 복수 형태. 자, 2인칭의 복수는 뭘까요? 영어로 하면 you guys에 해당하는 뭐 마리솔과 너라고 했을 때 너가 들어갔는데 복수 형태일 때를 너희라고 하죠. 너희들 밥 먹었니?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너의 복수 형태의 반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osotros. 다남자면 vosotros. 남녀 섞여 있어도 vosotros. 1000명 중에서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999명이어도 vosotros. 근데 다 여자다. 그러면 vosotra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당신들이라고 할 때 당신에다가 복수 형태 es만 붙이면 돼요. 어떻게 읽죠? ustedes, ustedes. 죽였을 때는요. 큰 U, D, S 하고 점 찍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의 복수 형태 ellos. 그녀의 복수 형태 ellas. 그쵸? ellas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생소해서 너무 어렵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 tú, usted, él, ella, nosotros, vosotros, ustedes, ellos, ellas. 잘 읽으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요, 책을 덮고 나서 나중에 외워야지 복습해야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시 1분 30초만 이 영상을 정지를 하시고요. 이 인칭 대명사를 큰 소리로 5번만 읽으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스페인어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멈추고 나서 다 외우셨는지 안 외우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영상을 멈추세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다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인칭 단수일 때 나 뭐였죠? 요, 그렇죠. 2인칭 단수 너라고 할 때 어떻게 됐었죠? 뚜. 3인칭 단수로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됐죠? usted. 그렇죠. 그라는 표현은요, él. 그녀는요, ella. 자, 그 다음에 우리들 좀 길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nosotros. 자, 너희들은 어떻게 됐나요? vosotros. 그렇죠. 당신들이라고 할 때 당신의 복수 형태니까요, ustedes. 그들은요, ellos. 그녀들은요, ellas. 그렇죠. ustedes, ellos, ellas.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보면서 외워보니까 그래도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 외우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이라도 봐서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세르 동사라는 동사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세르 동사는 뭐냐면 영어에서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자, 비동사가 어떤 걸 했을까요? 비동사로 예를 들어서 이름 얘기할 때 I am 땡땡땡 가스민, 제스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I a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출신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I am in the school. 나는 학교에 있어요 라고 할 때 위치를 나타낼 때 썼고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기소개할 때 비동사를 어떻게 썼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예뻐요.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이런 것들에 다 비동사가 들어갔죠. 스페인어에도 비동사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2가지 비동사를 외워야 돼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세르 동사. 자, 얘는 잘 변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쓸 건데요. 먼저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르 동사. soy, eres, es, somos, sois, son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인칭 대명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제가 이렇게 6칸으로 나눠서 적어봤어요. 자, 요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바뀝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생각해보면 I에는 뭐 썼죠? M을 썼고요. U에는 R을 썼고요. 뭐 she에도 is 이렇게 쓰는 거 외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다만 이게 6가지 칸이라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라는 뜻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 이렇게 돼요. Yo soy, tú eres, él es, ella es, usted es, nosotros somos, vosotros sois, ellos son, ellas son, ustedes son. 자, 오늘은 너무 충격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동사가 6개로 바뀌냐.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생도요, 요즘에는 스페인어 다 해요. 이거 어렵다고 하면서 그 1시간 안에 다 외우더라고요. 이 강좌를 보고 계신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연령층의 여러분들도 외우실 수 있습니다. 세르 동사 바뀌는 모양 이렇게 가로로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빠르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soy, eres, es, somos, sois, son. 자, 여러분들 이것도 잠깐 멈추고요.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2개 오늘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주 힘들지 않아요. 딱 뭐 12칸인데 12칸 외우는데 사실 여러분들 30초면 가능하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외워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세르 동사 어떻게 됐죠? soy, yo soy, tú eres, él es, nosotros somos. 네. vosotros sois, ellos son.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맞추셨죠? 없는 칸에다가 한번 다시 혼자서 말씀해 보시면서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르 동사는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영어의 비동사를 쓸 때 쓰는데 언제 쓴다고요? 잘 변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변할까요? 이름. 자, 이름 뭐 물론 개명 신청할 수 있지만 잘 안 바뀌어요. 국적. 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어디 영주권 취득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몇 년간에 거의 뭐 10년가량이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요, 신분, 지금은 학생이고 뭐 예를 들어 직업 같은 것도 바꾸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린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성격과 외모예요. 성격이요, 사람 성격 안 바뀌어요. 라고 생각하면 성격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성격 안 바뀐다. 사람은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만약에 이제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다 엎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뭐 배우 전지현 씨처럼 아주 예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광고지에 나와 있는 그저 그런 성형인이 될 수는 있으나 제가 아주 예쁘게 완벽하게 탈바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외모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 뭐 색깔이라던가 재료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어쨌거나 안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잘 변하기 어려운 것들, 잘 변하지 않는 것들, 바꾸기 어려운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 세르 동사를 쓴다는 겁니다. 자, 1번. 이름 말할 때 한번 볼게요. 나는 뭐였죠? Yo soy. 거기에다가요, 여기 까르멘 자리에다가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나는 하스민이다. 어떻게 할까요? Yo soy 하스민. 그쵸? 간단하죠? 자, 그는 he is에 해당하는 건 뭐였죠? 세르 동사 몇 번째 칸에 있었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él es. 자, 여기는요, 발음을 할 때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요 L이 앞에서 한번 받침을 만들어 주죠. L 뒤에서도 리을 소리가 나야 되죠. LS. LS가 아니라 네, 이렇게 LS라고 돼야 돼요. LS 안토니오. 뭐예요? 그는 안토니오다. 간단하죠. 이름 말할 때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적 얘기할 때요. de donde eres라는 표현이에요. de donde eres라고 하면 너는 어디 출신이니? 라는 뜻이에요. donde는요, where에 해당하는 의문사입니다. donde.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옛날 만화에서 뭐 주전자를 이렇게 부비면서 돈대기리 할 때 그 돈대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돈대 어디라고 하는, 그리고 대는 of로 쓰일 때도 있고 from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라고 물어볼 거니까 from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de donde eres. eres라고 물었으니까 세르 동사 몇 번째 있었죠?
두 번째 있었습니다. tú eres 였으니까 주어가 없어도 뭐라고 알 수 있어요? ¿De dónde eres? 라고 하면 너가 어디 출신인지라는 걸 요 eres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tú 어디 갔어요? tú 왜 없나요? 스페인어는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략해요? 왜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잖아요. 왜 생략하냐면 이 동사에 이미 주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강조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살게요.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요. 내가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강조할 때 주어를 살리고요. 나머지는 생략해도 동사를 보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대답할 때는요. yo soy라고 해야 되는데 요가 없죠. 강조 안 할 거니까. 자, 그럼 soy는 뭐예요? I am의 줄임말이 되는 거죠. I는 생략시켰고요. soy de Corea. 한국에서부터 왔습니다. 한국 시로습니다. 이렇게. soy de Corea. 자, 그리고 그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할 때 él es. 그는. 근데 쌤 여기에다가 L은 왜 썼어요? 아까 요는 지웠잖아요. 여러분들 3인칭인 단수하고 복수 생각해보면 그도 있고 그녀도 있고 뭐가 있었죠? 당신도 있고 안 쓰면 여러분들 이거 주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살려준 거예요. Él es coreano. 그는 한국 남자이다. 코레아노 하면 한국 남자예요. 그녀는 한국 여자이다 라고 할 때는 한국 여자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Ella es coreana. Ella es corean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국적 물어볼 때 ¿De dónde eres? ¿De dónde eres?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영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스페인어권 국가 중남미를 여행하고 있을 때 약간 헷갈려서 물어보신다. 스페인어 쓰는 것 같아서 ¿De dónde eres?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국가 이름은요. 잘 들릴 거예요. 파나마,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잘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따 연습문제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의해야 될 점 하나를 여기다가 별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한국인이다 라고 할 때 스페인어는 문장에서 보어를 쓰게 되면 주어랑 항상 이렇게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뭘 일치시키냐면 성이랑 수를 일치시킵니다. Nosotros somos. 우리들은 무엇이다. 근데 주어가 nosotros. 우리들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우리들이 한국인들이다. 이렇게 nosotros coreanos 뒤에다가 coreanos라고 같이 복수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국적 말하는 표현들 31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더 많은 국가들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예시로 한번 보면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De dónde eres? 한 번 더. ¿De dónde eres? 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독일 출신이야. 독일을 왜 제가 넣었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들 러시아 아니면 프랑스하고 이름이 조금 달라요. 독일, 알레마니아. 여기 강세가 들어서 알레마니아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Soy de Alemania. 나는 독일 출신이야. 독일 남자입니다. 독일 여자입니다. 라고 할 때 soy alemán. 여자면 soy alemana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알레마니아, 독일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soy de Estados Unidos. 자, 이 나라는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길죠. 여기 state 하고 United States 요게 연합이 된 국가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Estados Unidos라고 여러분들 숫자 스페인 숫자 알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어 숫자가 1, 2, 3 1, 2, 3이에요. 도스가 뭐죠? 2죠. 근데 도스가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네요. 갑자기 국가 얘기하는데 웬 숫자? 미국이 너무 길잖아요. Estados Unidos. 너무 기니까
여기 이가 있어, 이가 있어. 이거 좀 줄여 써볼까? 라고 해서 우. 저 우 미국 갔다 올게요. 우라고 하진 않지만 줄여서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Soy estadounidense. 미국인입니다. 라고 할 때 estadounidense 라고 하고요. 근데 선생님, 미국 그냥 아메리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틴 아메리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란 국가를 얘기를 할 때에 중남미 국가들 있죠. 라틴 아메리카란 말이에요. 본인들도 아메리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 저기 미국 갈 거야 라고 아메리카 쓰게 되면 싫어해요. 스페인에서는 아메리카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중남미 국가에서는 아메리카 이러면 나도 그 아메리카 라티나 나도 라틴 아메리카 사람인데 왜 미국만 아메리카라고 해? 라고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Estados Unidos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하죠. 일반 문장. 이미 앞에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문장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였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문장일 때는 이렇게 Yo soy Fabio 뒤에 보어가 오는 형태죠. Fabio라는 명사가 오거나 또는 보어는 형용사도 올 수가 있겠죠. Ella es Ana. 그녀는 아나이다. 이렇게 오는 게 평서문, 일반 문장이고요. 여러분들 부정문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is not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not 이런 부정이 앞에 옵니다. no라고 쓰고요. Yo no soy Fabio. 나는 Fabio가 아니야 라고 하면 이 문장에서 no가 들어갈 자리는요. 동사 앞이에요. 주어 앞이 아니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나 파비오 아닌데? 라고 할 때 No soy Fabio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는 아나가 아니다 라고 할 때 들어간 자리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들어가니까 Ella no es Ana. Ella no es Ana. No es Ana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의문문은 영어랑 똑같아요. 의문사 뭐였죠? 아까 전에 배웠던 건 어디에 해당하는 돈데. 돈데 같은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 동사 주어 순서예요. 의, 동, 주 이렇게 뭐 많이 영어 공부할 때 기억하셨던 것처럼 ¿Cuál es tu nombre? 너의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Cuál es tu nombre? 라고 하는데 동사 요거 어디서 봤죠? 아까 전에 세르 동사 봤던 거. tu 너의 nombre. nombre 헷갈리는 분 많은데 넘버가 아니라요. 이름이에요. ¿Cuál es tu nombre?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soy Fabio, soy Jasmi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De dónde eres tú?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면 동사, 주어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물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동사, 주어, 거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Eres tú coreana? ¿Eres tú coreana? ¿Es Carlos español? 카를로스는 스페인 사람이야? 이렇게 원래는 Carlos es español. 카를로스는 스페인 사람이다 라고 썼던 걸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위치를 바꿨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문장은 이렇게 높여서만 읽어주면 의문사가 아니라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어가 생략 가능하잖아요. 스페인어가. 만약에 이렇게 카를로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Es español?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계속 카를로스 얘기하다가 ¿Es español? 이렇게 물어봐도 의미가 통하잖아요. 스페인어는 주어가 생략이 가능하면서 문장 순서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2외국어, 제3외국어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스페인어는요. 뭐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넣고 싶은데 넣으시면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다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틀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강좌가 너무 길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 동사를 배워서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2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요. 마지막 이 야마르세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동사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 14단원 정도 가야 이 동사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지만 스페인어에서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 이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렇게 표를 한번 넣어봤고요. 야마르세 동사는 내 이름은요, 나는 이렇게 불려요 라고 할 때 Yo me llamo 하스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 이름은 뭐뭐뭐예요 이렇게 할 때 Yo me llamo 하스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의 이름은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는 Tú te llamas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참고로 살짝 보시면 되고요. 요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뭐니? 라는 표현이에요. 반말로 물어볼 때는요. ¿Cómo te llamas? ¿Cómo te llamas? 자, 요 표현이에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네 이름은 뭐니? ¿Cómo te llamas? 자, 근데 존댓말로 할 때는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할 때 세로 바뀌는 거 보셨죠? 뒤에 s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Cómo se llama? 그렇죠. 동사가 변하기 때문에 꼬모는 how의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하나하나 성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울면서 공부를 오늘 마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라는 표현 ¿Cómo te llamas? 당신 이름이 뭡니까? 존댓말로 할 때는 ¿Cómo se llama?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은요 뭐라고요? 요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빼고 Me llamo Jasmine. 다르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Soy Jasmine.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야마르세 동사까지 봤습니다. 2단원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인칭 대명사 배웠고요. 세르 동사 배웠습니다. 국적 말하고 답하는 표현 봤는데 국적 묻고 답하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될 문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복습 꼭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3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오! 아스탈 루에고!